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제 36 국학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930, 40년대 민족 말살통치 시기에 있었던 운동이 국학운동. 물론 그 전부터 쭉 있어 왔지만 주로 이때 많이 이제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민족 말살통치. 왜 일본은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을까요? 이 시기에. 기억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였죠. 이 시기는 일본이 끊임없이 전쟁을 확대해 나가던 시기였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켜야 됐어요. 너네 조선인은 우리 일본이랑 똑같아. 일종의 동화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사용 금지, 연구도 금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 막 왜곡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는 거를 이제 탄압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기인데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역사, 우리 말, 우리 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도했던 운동이 바로 민족문화수호운동이라고 불리는 국학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을 잘 구분을 하세요. 사학 이렇게 나왔죠. 사학, 역사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미세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면 좋겠죠. 자, 우리말 연구 관련한 두 단체를 만나고 있고요. 사실 같은 단체예요. 조선어 연구회가 나중에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바꾸거든요. 근데 활동 시기가 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활동 시기별로 어떻게 활동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문화수호운동, 다른 말로 국학운동. 자, 국학은 뭐냐? 바로 역사, 우리 역사, 그다음에 우리 말, 국어를 연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제가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못났다, 니네는 못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주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니네 역사는 말이야, 우리 일본의 고대에 머물러 있어. 정체돼 있다. 정체성론이라고 부릅니다. 가끔씩 이렇게 명절 때 지방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뉴스나 교통방송에 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어디서부터 정체되고 있어요. 정체되고 있다.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멈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역사는 고대에 멈춰져 있다. 그런 주장이 바로 정체성론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니네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니네가 자율적으로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고대에는 중국,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이룬 역사다. 한마디로 자율성의 반대, 바로 타율성. 남에 의해서 발전돼 온 역사다. 이제 우리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이죠. 자, 니네 조선이 왜 망한 줄 알아? 맨날 당파 싸움만 하니까 망한 거야. 니네 민족의 피해는 이게 당파성이라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 맨날 이렇게 파벌 만들고 패거리 문화 그런 게 니네 특징이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민 지배를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한 관점, 그거를 어려운 말로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거꾸로 정리합니다. 식민사관은 우리나라 역사, 즉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니네 고대에 멈춰져 있다. 정체성론. 니네가 스스로 이룬 건 없다. 타율성론. 너네 맨날 쌈박질만 했다. 강파성. 굉장히 기분 안 좋죠? 그래서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 연구에 뛰어들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민족주의 사학, 두 번째는 사회경제 사학, 세 번째는 실증 사학. 자,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역사 연구 자체가 바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채호와 박은식이 있었는데 신채호는 역사란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는 한자로 나라는 뜻이야. 나. 영어로는 I. 그다음에 비아는 나 아닌 것, 아닐 비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개화기 때부터 이 독사신론이라는 이제 글을 이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조선 상고사 그다음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기도 한 이 박은식은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라는 형, 브라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을 뜻합니다. 형태, 바깥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는 혼이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 나라는 빼앗겨서 형체는 없지만 우리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 즉 우리 혼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나라는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한국 통사, 그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이제 책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편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역사란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과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법칙이죠. 자연 상태에서 동일한 인풋을 주면은 동일한 법칙에 따라서 동일한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이제 과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나문이에요. 이 백나문은 공산당 선언을 쓴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이제 받아들여요. 유물사관이 뭐냐? 마르크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서양의 역사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크게 네 단계에 따라서 발전을 했다. 이 생산 수단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해 간다. 그래서 고대는 노예제 사회, 중세는 농노제 사회, 그다음에 근대는 자본주의 사회, 산업 사회죠. 그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마르크스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공산주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은 모든 역사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라. 요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세계사적인 보편적 법칙이 우리 역사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백나문이고 그의 그런 주장은 조선 사회경제사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증사학입니다. 일단 단어 공부부터 할까요? 실증. 실제로 증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증명한다. 뭔가 좀 객관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는 곧 사실이다. 사실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객관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진단학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연구단체죠, 연구단체. 네, 잠깐만 이거 좀 올리고요. 자, 이들은 랑케라는 역사학자의 연구 방법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독일 역사학자 중에 랑케라는 사람은 역사가는 오로지 과거의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객관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E.H. 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이병도 손진태 등은 랑케 사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갑자기 멈췄네요. 잠시만요. 이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객관적 연구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사회경제사학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 아까 기억나나요? 여기 정체성론 있죠. 너네 역사는 고대에 멈춰져 있다. 요게 이제 정체성론이었잖아요. 그런데 백나무는 아까 뭐라고 주장했죠?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의 보편적 법칙을 따르고 있다. 한마디로 정체돼 있지 않다. 이 정체성론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을 좀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기 전에 문헌고증 중시 요거를 이제 빠뜨렸네요. 문헌 요거는 이제 문서와 책을 얘기를 해요. 고증 생각하고 증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고대 역사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사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냐 짝퉁이냐 그거를 끊임없이 검증을 해가지고 진짜만을 놓고 역사 연구를 해야 된다. 즉 객관적인 연구를 굉장히 강조했다. 자, 다시 이미지를 가져가세요. 민족주의사 이 사람들은 역사 연구는 독립운동이다. 사회경제사 과학적 법칙이 적용된다. 세계사적 보편 법칙 따라서 우리는 정체돼 있지 않다. 정체성론을 반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실증사학, 사실만을 얘기해야 된다. 문헌고증을 중시하고 객관적인 연구에 치중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국어 연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민족 말살통치 시기예요. 일본어 사용을 했어야만 했고 한국어 사용은 금지가 된 그런 상황에서 먼저 3.1운동 직후에, 그러니까 1920년대니까 아직은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였죠. 조선 말을 연구하는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야날, 우리나라 말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야날을 제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글날의 시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지,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굉장히 했습니다. 한 10년쯤 지나서 1931년에 이 조선어 연구회가 이름을 조선어 학회로 바꾸어 조금 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을 하고 표준어를 제정을 했으며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합니다.
우리말 큰사전 또는 조선말 큰사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게 이제 일제 탄압이 들어오겠죠. 너네 이거 뭐야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뭐 연구한다며 감히 조선말을 연구해 지금 금지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42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 조선어학회 아주 귀한 한글 학자들이 대부분 다 잡혀가지고 고문받다가 광복 직전에 감옥에서 이렇게 순국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조선어학회 사건이 뭐냐? 함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냉면으로 유명하잖아요, 북한 지역에. 거기 기차 타고 가다가 어떤 여학생 둘이, 그러니까 조선 여학생이었겠죠. 이 시대에, 42년도에 한국말 쓰면 안 되는, 금지됐던 그런 시기에 기차 안에서 친구랑 이렇게 수다를 떠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신나가지고 한국말을 섞어가지고 이제 수다를 떤 거예요. 마침 그 기차에는 일본인 경찰이 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야, 니네 어디 학교 학생들이야? 어디 어디 학교인데요? 그래? 너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이렇게 쓰게 됐어? 그랬더니 아 우리 학교 선생님 너무 멋진 선생님인데 이렇게 막 가끔씩 한국말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던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 이름이 뭐야 정아무개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선생님을 이제 잡아다가 고문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 이 여학생들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이 한 조선어학회 회원이고 이 사전을 편찬하는데 깊이 개입돼 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조선어학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여학생들도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줄은 몰랐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엄혹한 시절에 민족 말살통치 아주 무섭고 막장의 시기에 이렇게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말도 쓰고 우리 역사도 이렇게 배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